지난주에 이제 일과 에너지를 봤어요. 일과 에너지. 그래서 일은 별거 없었어.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뉴턴 미터 또는 줄 이렇게 썼어요. 줄. 근데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쓴다. 별거 없었습니다. 얘를 뭐 50N의 힘을 줘서 얘가 뭐 2m를 가면 일은 50 곱하기 2 해서 100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 자,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고, 에너지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 단위는 줄. 움직이면 v가 속도니까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는 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인데 지난주에 탄성 포텐셜은 안 했어요. 자, 중력 포텐셜은 이제 mgh다. 그래서 g는 중력 가속도 10이었고요. h는 높이였죠. 그래서 높이가 다르면 생기는 에너지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런 거 했습니다. 높이가 다르면 생기는 에너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다. A가 있고 B가 있다. 자, A는 에너지가 100이 있었고 B도 에너지는 100이 있었다. 그러면 총 에너지는 합이 200이 있었던 거고, A가 B에게 일을 20만큼 해주면 A 에너지는 얼마 된다고 했어? 80이겠죠? 20 썼으니까, 그치? B는 에너지가 얼마겠어, 그러면? 120이 되는 겁니다. A가 쓴 만큼 B가 받은 거예요. 그냥 돈을 내고 돈을 받은 겁니다. 알겠죠? 돈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그쵸? 얘가 낸 돈, 얘가 받았다고, 그치?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도 200이죠.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긴 했는데, 요게 이제 중3의 내용입니다. 우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을 배우고 있고, 이게 중3의 내용이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얘는 마이너스 20이고 A는, B는 에너지가 플러스 20 된 거니까 이게 같은 거죠. 그치? 이걸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젠 고등학교 과정이야. 됐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시점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물론 고등학교도 이렇게 풉니다. 알겠죠? 좀 쉬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소한 만큼 누군가는 받은 거야. 그렇잖아. 네가 20만 원 썼으면 누군가 20만 원 받았을 거 아니니. 그쵸? 최종적으로 합치면.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그래서 지난주 거 잠깐 예시를 좀 보면, 요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걸,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걸, 중력 포텐셜을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이 값은 항상 보존된다. 근데 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는 거지만 다 없습니다. 알겠죠? 없다고 하시면 돼요. 마찰이나 공기저항은 없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내가 집어 던졌어. 2kg짜리 물체를 10m/s로 집어 던졌다. 그럼 얘는 에너지가, 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라고?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던졌을 때는 H가 0이죠. 그쵸? H가 0.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해서 m은 2고 v는 10이니까 이거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입니다. 그쵸? 100줄. 그럼 얘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란 뜻이에요. 그쵸? 언제 어디서든. 자, 그러면 오늘 되게 열심히 된다니네.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자, 얘가 제일 높이 올라왔다.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도 100줄이다. 그럼 이거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건데 가장 높이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가장 높이 있을 때는. 그래서 얘는 M이구나. mg h다. 오케이. 자, 따라서 h는 5m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걸 했어. 지난주에. 자,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요거 하나 남은 거 할 겁니다. 요거 하나 남은 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거 하나 남은 걸 볼 건데, 자, 저걸 하기 전에 탄성력이라는 게 알아야 돼요. 탄성력.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단어로만 배울 거예요. 탄성력은 뭐야? 탄성이라는 게 뭐야, 탄성.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탄성이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고무줄 같은 거, 용수철 이런 것들, 그렇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탄성이고 이런 거야. 자, 심플해. 내가 너랑 나랑 고무줄을 잡아. 내가 땡기면 땡길수록 네가 아프지. 그렇죠? 내가 요만큼 땡겨서 놨을 때랑 이만큼 땡겨서 놨을 때 있으면 이때가 더 아프잖아. 이따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까? 이따가? 그렇죠? 용수철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탄성력이라는 건 자, 잘 봐 이제. 탄성력이라는 건 우리가 마이너스 kx라는 공식이 있어요.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반대란 얘기야. 내가 용수철을 이렇게 당기면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렇지? 용수철을 누르면 튕겨 나오려고 하지, 그렇지? 이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이너스 값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공식에서의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탄성력은 kx다 라고 하셔도 돼요. 원칙상으로는 마이너스 kx인데 그냥 kx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뭐냐? x는 변형 길이야, 변형 길이. 용수철은 내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고무줄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스프링 나올 거니까. 스프링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아니면 늘린 길이, 줄인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K는 두 가지 단어로 쓰는데 탄성 계수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용수철 상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수철 상수. 그래서 얘는 단위가 있어요. 뉴턴 퍼 미터인데 예를 들면 K가 100 뉴턴 퍼 미터다. 그러면 이 용수철은 내가 1m 변형시키기 위해서 100뉴턴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100뉴턴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얘를 0.1m 당기기 위해서 몇 뉴턴이 필요한 거야? 10뉴턴. 자, 그럼 반대로. 자, 용수철 상수를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문제도 있어. 자, 0.2m 당길 때 50뉴턴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이제 반대로 용수철 상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겠어? 1m 당길 때 얼마가 필요한 거야? 5배니까 250이죠? 용수철 상수는 250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쵸? 어렵지 않죠? 됐니? 여기까지? 그럼 별거 없어요. 어떤 용수철이 있는데 K가 1000이래. K가 1000이래. 1000뉴턴 퍼 미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용수철을 그냥 2m로 할게요. 2m 당겨. 2m 너무 크네. 얘를 0.2m 당겼다고 얘기를 할게. 0.2m. 그러면은 탄성력은, 이 용수철의 탄성력은 얼마인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쵸? 그럼 얼마야? 200. 용수철의 탄성력은 200뉴턴인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요거랑 이게 중요한 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게 증명 과정이 있어요.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냥 생략할 거 알겠죠? 증명 과정이 있는데 생략. 공식만 얘기하겠습니다.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kx 제곱. 그러면 자, 이 용수철 1000N/m인 용수철 상수 1000N/m인 용수철을 0.2m 당겼다. 그러면 탄성 포텐셜은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k x의 제곱이라고. 그쵸? 그냥 넣었다. 그치? 아무 응용을 하지 않았어. 그쵸? 그냥 공식에 넣습니다. 이건 얼만데? 20이야? 맞아? 응. 여기 0.049 그러면 40이니까 반띵하면 20이죠. 그쵸? 자, 그럼 봐봐. 그럼 만약에 변형 길이를 0.4라고 할게요. 똑같이 K가 1000인데 1000인데 용수철 변형 길이를 0.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성력은 얼마예요? 1000 곱하기 0.4니까 그렇죠? 40N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넣으면 됩니다. 2분의 1 K X의 제곱. 그럼 얼마야? 이건 좀 어려워. 이게 얼마냐고? 80. 자, 그러면 봐봐. X제곱이니까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0.29, 0.4야. 그럼 2배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에너지는 그러면 4배 되는 거지? 그렇죠?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속력, 이 운동 에너지도, 이거 괜히 꼈네. 운동 에너지도 이게 2배 되면 4배 되고 3배 되면 9배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탄성력은 이렇게 오늘 배우는 게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일은 안 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공식은 탄성력은 kx,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게 답니다. 됐죠? 여기까지? 빨라? 조금 빠른가? 괜찮아? 얘 수학은 좀 하니? 선행을 하나? 수학은? 중3 거 정도는 하니 지금? 고1 거 정도는 해? 수상? 수상은 하고 있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하러 가면 못하지? 수상하고 있다면서? 자, 역학적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잘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역학적 에너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봤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도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또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도 역학적 에너지예요. 이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는 어려워. 아니면 이것도 되죠.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경우는 그냥 그거야. 내가 어떤 녀석의 처음 에너지가 있는데 뭐 0이야. 내가 이를 50만큼 했어. 그럼 이 녀석의 나중 에너지는 50이 되는구나. 처음 에너지가 20이었어. 내가 2를 50 했어. 그럼 나중 에너지는 70이 되는구나. 요게 이제 첫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없어요.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하고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두 가지. 자, 그러면 봐봐. 보시면
두 가지 예시를 좀 볼게요. 이거 지우고 딱 두 개의 예시만 하고 문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문제풀이가 끝나면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알겠죠? 그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만 골라서 냈습니다. 테스트는 다 잘 볼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딱 두 문제만 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2kg짜리 물체가 있고요. 용수철 상수는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 용수철 상수는 1000이라고 할게요. 내가 얘를 이렇게 당겼어.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0.2m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럼 내가 힘줘서 여기 갖다 놨으니까 내가 얘한테 일을 했지. 그럼 얘는 에너지가 늘었겠지.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요거 아니면 요걸로 푸는 거라고. 각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걸로 문제를 풀 거야. 앞에 봐. 그만 써. 자, 앞에 봐. 자, 그럼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없지. 높이로 안 움직였으니까. 그쵸?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없지. 내가 지금 이렇게 당겨서 스톱 한 거니까. 그쵸? 이렇게 당겨서 스톱.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구할 수 있어야지. 2분의 1 K X의 제곱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이게 아까 얼마였어? 아까는 0.4였나? 이게 얼마였지? 20이었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얘는 이제 역학적에는 20이 됐어. 내가 놓을 거야. 그럼 얘는 어디 있든지 다 역학적에는 20인 거야. 그치? 어디 있든지. 그럼 봐봐. 내가 얘를 놨어.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지. 그쵸? 갈 거 아니야. 근데 갈 때 0.1m 지점을 지나가는 속도를 내가 구해볼 거야. 0.1m 지나가는 속도를. 근데 0.1m 지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여야 된다고? 20이어야 된다고. 그쵸?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왜? 움직이기도 하고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는 없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 v의 제곱인 거고. 그치? 얘 몰라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의 제곱이지. 그쵸? 그럼 얘는 v제곱 더하기 얼마야? 이건 얼마야? 0.01이니까 10에다가 5죠? 5죠? 5. 그럼 결국에는 따라서 v제곱이 15니까 v는 루트 15m/s죠. 요 정도는 되죠? 계산이.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는 딱 여기를 지날 때는 속력을 V'이라고 할게요. V'. 그럼 여기를 지날 때 원래 위치를 지날 때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도 얼마여야 된다고? 20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똑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인데 여기선 이게 없어요. 그치? 왜? X가 0이잖아. 0. 그치? 원래 위치니까 변형 길이가 없어. 그쵸?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지. 그쵸? 그럼 따라서 V'은 루트 20 하면 됩니다. 그쵸? 계속 똑같은 걸 푸는 거야, 지금. 그치? 계속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야, 니네 상식상 야,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당겨서 놨어.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멈춰? 띵 멈추니? 아니지. 띵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가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있단 말이야. 그치? 얘를 y라고 할게요. 이만큼.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자, 이때도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여야 돼? 20이어야 돼. 항상 20이라니까, 항상. 항상 20이야, 항상 20.
항상 똑같다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지금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없죠. 얘가 물체가 띵 와서 이렇게 해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자, 멈췄을 때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없지, 그치? 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K 병영 길이의 제곱, 그치? 이게 20이어야 돼, 그쵸? 이게 20. 여기 있네, 그치? 그럼 Y가 얼마야? 0.2네, 그쵸? Y는 0.2. 그러면 뭔 얘기야? 아, 내가 0.2m만큼 당겨서 놔. 그럼 얘는 쭉 가서 0.2m, 원래 길이에서, 원래 위치에서 0.2그만큼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당긴 만큼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0.2 들어갔다가, 아, 얘는 0.2를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실생활에서는 안 그러잖아. 실생활에서 그냥 이렇게다 멈추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다 끝까지 갔다가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요거 하나만 더 보자. 요거 하나만. 얘는 자,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오면서는 속력은 늘어나니 줄어드니? 속력이 빨라져? 아니면 느려져? 빨라져. 그럼 이렇게 올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느려지겠지. 아니, 가서 멈춰야 되잖아. 그쵸? 바이킹 생각해. 빨라졌다, 늘어졌다, 빨라졌다, 늘어졌다잖아. 그치? 바이킹 왔다 갔다 하는 걸 위에서 빛을 때린 거야. 그럼 밑에 그림자 생기지, 바이킹 그림자. 그게 얘야. 여기 있니? 그게 얘. 그래서 빨라졌다, 늘어졌다, 빨라졌다, 늘어졌다. 그쵸? 자, 그럼 봐봐. 왜 빨라지냐면 물체는 움직이는 게 왼쪽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늘어난 길이가 오른쪽이니까 탄성력도 왼쪽이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방향에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을 넘어갔어. 그럼 여전히 지금 어때? 움직임은 왼쪽인데 얘가 용수철이 줄어든 순간부터는 탄성력은 반대지. 탄성력은 항상 반대야. 알겠죠? 줄어들었으니까 늘어나려고 하고 늘어났으니까 줄어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속력이 줄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그래서 얘는 잘 몰라도 돼. 그냥 상식상 니네가 생각을 해봐. 당연히 빨라졌다 느려져야 멈출 거 아니니. 그치? 됐어요? 됐니? 자, 이걸 알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의 한 중상위권 문제 정도 본 겁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고 하는 건데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조금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데 뭐 다양한 더 다른 문제가 있을 거지만 그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잠깐만. 나는 교재가 어딨니? 교재를 내가 끝까지 풀어오라고 했니, 혹시? 근데 오늘 거의 계산은 어려운 거는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이어서. 잠깐만. 80번 한번 볼게요. 80번. 80번이랑 81번. 80번, 81번, 그리고 87번. 용수철 있는 문제 있죠? 80, 81, 87, 90. 요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0, 81, 87, 90. 요 네 문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질량이 M인 물체와 EM인 물체가 있고 각각 X만큼 됐대요. 그래서 지나는 순간의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B인데, 자, 잘 봐봐. 자, 일단 제일 위에 거 먼저 보면
이 상태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구해 볼 건데, 이 상태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둘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지. 운동 에너지는 없잖아. 그죠? 그럼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이고, 여기도 2분의 1 kx 제곱이지. 왜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야. 요거 질량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늘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같네, 역학적 에너지가. 그치? 그럼 얘가 원래 위치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자, 위에 거의 역학적 에너지도 어차피 얘랑 똑같아야 되지. 밑에 거에 여기 원래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도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그쵸? 그래서 둘 똑같아야 됩니다. 그쵸? 똑같아야 돼요. 근데 원래 위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방금 했지만 운동 에너지 밖에 없지. 원래 위치니까 탄성 포텐셜은 없잖아. 그쵸? 변형 길이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같네요. 그쵸? 응,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B는 1대 1이에요. 1대 1. 됐어요? 단, 질량이 다르니 둘의 속도는 다를 겁니다. 알겠죠? 둘의 속도는 다를 거예요. 네, 일단은 구하라는 거 먼저 구하면, 땡겼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똑같으니까 기준점 지날 때의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 근데 기준점 지날 땐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그래서 1대 1이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81번. 어디 갔지? 지금 녹화되냐? 맨 위에 빨간색이 나오면 돼. 되고 있어요? 자, 탄성계수가 이제 100이래요. 탄성계수가 100이고요. K는 100이고, 10g이래. 10g이니까 0.01kg이죠? 그쵸? 0.01kg. 압축시켰다. 그래서 얘가 5cm 언덕을 간대요. 최소 몇 cm를 압축해야 되냐, 이런 거네. 최소 몇 cm를 압축해야 되냐. 자, 일단 5cm 위에 있다고 칩시다, 얘가 5cm 위에. 그럼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M, G, 그리고 H. 그쵸? 얘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잖아. 딱 여기까지만 온다고 쳤을 때. 그쵸? 딱 이 위에 있다고만 하면.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이거? 이거 0.1에다가 0.05니까 0.005네요. 그쵸? 0.005. 근데 이게 센티미터 단위니까 얘네도 그냥 센티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도 그냥 센티미터. 좀 바꿔서 0.01에다가 mg, h는 그냥 센티미터로 할게요. 알겠죠? 자, h는 그냥 센티미터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1이고 0.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압축시켰을 때의, 끝까지 압축시켰을 때의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도 0.5가 되면 됩니다. 그쵸? 요거랑 똑같으면 되죠? 얘 에너지만큼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얘 에너지만큼.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다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X의 제곱이죠. 그쵸? K, X의 100 맞죠? X의 제곱. 그럼 얘는 얼마야, 이게? 요렇게 하면 50이잖아. 그치? 그럼 X제곱이 0.01 돼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X는 0.1m네. 그치? 0.1m.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cm다 하시면 되겠죠. 그죠? 10cm다. 됐어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미터, 여기는 센티미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거 5 말고 그냥 0.05로 해야겠네요. 0.05로 해야겠다. 계산이 틀려지네요. 이렇게 하면 0.05. 그러면 0.005죠?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아닌데 여기도 0.005가 될 거고 이렇게 푸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얘가 0.01인가? 예,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이
x제곱이 0.00001 되나? 이렇게 되죠. 아닌가? 맞지? 그쵸? 0.00에다 5니까, 그쵸? 그래서 x가 0.0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1cm겠네, 1cm. 그쵸? 1cm. 됐죠? 여기까지. 이게 원래는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좀 어려우니까 한 방에 계산하면 얘는 2분의 1, 100 곱하기 x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면 50이고 얘 하면 0.01에다가 5 빼면 얘는 50이잖아. 요거 약분되니까 0.01 한 방에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긴 하는데 0.01, 1cm. 근데 왜 계산이 안 맞지? 0.01, 10g 0.01 kg. 5cm는 0.05, 10cm 0.1이 10cm잖아. 맞구나. 미안해. 0.01이면 1cm가 맞구나. 자, 넘어갈게요. 87번. 87번.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있대요. 자, 규칙적인 완봉 운동을 했다. 최대 속력이 얼마냐? 최대 미터 퍼 세크죠. 최대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냐? 자, 최대 속력은 기준점을 지날 때가 최대 속력입니다. 왜냐면 기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는 기준점에서는 0이죠. 0. 그치? x가 0이니까 이건 0이에요.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기준점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당연히 속력도 최대값이 돼요. 기준점을 지날 때. 자, 그러니까 보시면 근데 여기는 K를 안 줬어요. 그쵸?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야. 그럼 2분의 1 K 곱하기 0.5,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2분의 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K를 몰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0.1 땡길 때 5 필요한 거죠. 그쵸? 0.1 땡길 때 5. 그러면 1 땡길 때는 50이 필요한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게 50입니다. 됐어요? 이게 50. 자, 그럼 최대 속력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기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며. 근데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해? 2분의 1,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이지, 그치? 얘랑 똑같다며. 그쵸?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25니까 4분의 25잖아? 그쵸? 요거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V는 2분의 5죠? 그치? 그래서 2.5 미터 퍼 세크 5번 하시면 됩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90번이네요. 그쵸? 90번. 천천히 X만큼 당겼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물체에 작용하는 그냥 탄성력이라고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긴 한데 그냥 탄성력으로 바꿀게요. 그럼 탄성력은 KX다 하면 맞죠? 그죠? KX다. 자, 사람이 용수철에 한 일은 KX 제곱이 아니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근데 힘은 KX고 땡긴 것도 X만큼 땡겼으니까 이거 KX 제곱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지, 그치? 이게 설명을 생략해서 그래요. 알겠죠? 이게 공식을
생략해서 그런데 얘는 2분의 1kx제곱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설명은 해줄 건데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설명은 해줄게요. 아까 87번 그래프, 87번 문제 맞죠? 87번에 보시면 이게 x랑 f에서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프가. 요 넓이가 1입니다. 요 넓이가. 알겠니? 요 넓이.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탄성력의 한 일은, 용수철의 한 일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2분의 1 kx제곱 외우면 돼요. 자, 요건 맞네요. 그쵸? 요거는 보나 마나죠. 그쵸?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렇게. 자, 94번 한번 볼게요. 94번. 자, 94번. 자, 그림은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질량이 2m의 물체가 이걸로 직선 운동하다가 정면 충돌했다. 최대로 압축된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라며. 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랑 얘가 쭉 밀었을 때 이 용수철이 이렇게 밀렸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랑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같으면 돼요. 얘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용수철한테 전달할 겁니다. 그대로. 왜? 가다가 얘는 결국 멈출 거잖아, 이 물체는. 그치? 그럼 이 물체가 멈춘다는 건 얘가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100 다 썼지? 그럼 이 100은 얘가 가져갔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거지, 그치? 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K네요. 그냥 용수철 상수는, 그치? K. 그 다음에 얼만큼? 몰라.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X. X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X의 제곱, 그치? 근데 얘네 둘이 같아야 된대. 그쵸? 같아야 된다고. 그럼 하면 되잖아. 2분의 1, 2분의 1 버리고. 요거는 8mv 제곱이 kx 제곱이니까 k는 날리고 제곱 없애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5번 되겠네요. 자, 고등학교의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수학도 그렇고 좀 문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문자들이. 근데 오히려 문자들 나온 문제가 쉽습니다. 문자들 나온 문제가 따로 막 엄청난 응용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소거될 것도 다 소거되기 때문에 사실 문자로 된 문제가 쉬워. 나도 처음에 물리가 아니라 다른 거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건 개소리야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문자로 되는 문제들이 조금 더 쉽습니다. 97번, 98번 98번이 지금 했던 문제들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했던 문제랑 이제 앞에서 지난주에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랑 이제 짬뽕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97, 98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요거 풀이를 할게요. 일단 하고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별거 없어요. 일단 디귿은 맞죠? 그렇죠? 그냥 항상 각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그냥 맞아요. 그럼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부터. D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E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거지, 그치? 근데 E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 L 제곱이죠? 그쵸? D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이고 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2분의 L의 제곱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이걸 우리가 그냥 A라고 했을 때 얘는 4분의 A죠. 그치?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A가 돼야 되지. 그쵸? 그러면 두 개가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기억도 똑같은 원리로
C에서가 속력이 V고요. B에서가 2분의 V래요. 근데 C에서든 B에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렇죠?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2분의 v 제곱에다가 위치 에너지인 mg 2분의 h도 더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B라면 얘는 4분의 B죠. 그치? 됐어요? 되고 있니? 그럼 얘는 4분의 3B죠. 그치? 됐어? 아, 이걸 같다로 이걸 봐야 되는구나. 봐봐. 잘 봐. 미안해. 봐봐. 보면, 여기서 보자. 봐봐. ABC를, 오우씨, 오늘 난리 났네. ABC를 보면, A는 MGH인 거고, B는 속력을 V'이라고 할게요. 여긴 V라고 하고, 그쵸? 자, 그럼 B는 mg 2분의 h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의 제곱, 요거고, C는 m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봐. 자, 봐봐. 이게 x야. 얘는 2분의 x지? 그쵸? 이게 x야. 얘는 2분의 x지? 그치? 됐니? 이게 x면 얘는 h의 절반이니까 2분의 x. 역학적에는 똑같아지니까 얘도 x. 얘는 얘랑 더해서 x 돼야 되니까 똑같이 2분의 1x. 그치?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절반이란 얘기는 속력은 절반이면 안 되지. 속력이 절반이면 4분의 1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운동의 절반 되려면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2분의 1 돼야 됩니다. 제곱분의 1, 제곱배율이니까, 제곱배율이니까. 아까 잘못 풀었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항상 절반 높이 지날 때는 속도가 절반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항상 절반 위치를 지난다고 해서 속도가 절반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고 잘못 풀었네요. 이거는 기억이 맞다고 풀었네. 됐죠? 여기까지? 요거만 하고 싶시다. 요거 맞아. 98번까지 하고 쉬고 테스트 봅니다. 알겠죠? 쉬고 테스트 볼 거예요. 오늘 배운 거 나와요? 네, 한 문제 나옵니다. 졸라 쉽습니다. 내가 몰라? 자, 기준점 어쩌고 저쩌고 이거죠? 자, 3H에서 A에 도착할 때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3H에서 A로 올 때는 운동에너지 증가하죠? 높이는 감소하니까. 그렇죠? 요거 뭐 볼 게 없어요. 쭉 내려오니까 당연히 높이는, 속력은 증가합니다. 자,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결국엔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면 돼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변화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던 게 중력. 자, 중력은 뭐야? 밑으로 당긴 거잖아. 그렇지? 그럼 중력이 얘를 밑으로 당겨서 여기까지 갖고 온 거야. 그러면 M이 어디 있죠? M. 그다음에 G 3H만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라 mg 3h다 라고 하셔야 돼요. mg 3h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디귿 A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2분의 1 mv 제곱. 근데 이 역학적인 얘랑 똑같은 거죠? mg 3h. 그치? mg 3h. 그럼 얘는 둘이 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 mm 필요 없고 2 곱하면 6GH인 거고, 그쵸? 그럼 제곱 날리면 루트. 이렇게 되지, 루트. 그치? 내가 틀렸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기억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테스트를 볼게요.